초기에 감염이 되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 이틀 그 정도 사이에는 인공 연고를 빼버리고 오금 쪽에 있는 그 균들만 잘 정리하고 항생제를 빡 이빠이 잘 쓰면 인공관절 전체를 안 갈아도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치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이뤄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심각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인공관절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뭐 주변에 뭐 친척분들 내지는 뭐 부모님 뭐 등등등. 특히나 무릎 인공관절, 우리나라 무릎 관절염이 많으니까 무릎 인공관절 많이 하셨을 텐데, 무릎 인공관절이 안타깝게도 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다하거나 내지는 뭐 다치거나 뭐 내지는 감염이 되거나 등등등. 뭐 수술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미 했던 인공관절을 잘 쓰다가 그게 이제 망가져서 재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의 재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를 두 개로 좀 나눠 볼 텐데요. 무릎 인공관절의 감염에 의한 재수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릎 인공관절의 감염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재수술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두 가지가. 그래서 치료 기간도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도 다르고 환자분에 대한 부담도 다르고 너무나 좀 틀리기 때문에 두 개는 좀 분리를 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릎 인공관절 감염에 의한 재수술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자, 외래로 환자분이 오셨어요. 어머님이 쫄뚝쫄뚝 하면서 이제 오셨어요. 얼굴도 막 이렇게 안 좋고 창백하고 다리에 이렇게 붕대로 칭칭 좀 감고 딱 오셨어요. 아이고 어머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네. 아이고 의사 양반, 내가 이제 인공관절을 뭐 한 7년 전인가 했는데 갑자기 얼마 전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막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춥더니 무릎에서 막 팅팅 붓고 하더니 고름이 나오는데 가까운 병원에서 항생제를 쓰고 약을 먹고 소독을 하고 해도 안 나. 수술이 필요하대.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릎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균에 의한 감염으로, 뭐 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공관절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증상이 생길까? 일단은 부어요. 붓고 빨개지고 열이 나요. 몸 전신적으로도 열이 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한 그 무릎 주변으로 열이 날 수도 있고요. 전신적으로 열이 나는 건 조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되게 좀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전신적으로 오한이 들고 열이 난다. 그거는 그 감염이, 세균이 인공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타고 전신을 도는 거예요. 폐혈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공관절 하셨던 어르신이라면 뭐 70, 80 그렇게 되셨을 텐데 인공관절 감염이 됐을 때 놔두게 되면 폐혈증으로 가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폐혈증 한번 가면 무섭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위험하죠. 그래서 그럴 땐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일단 인공관절을 한다. 뭐 대부분은 감염이 됐다고 하면 사실은 항생제 쓰면 낫죠. 되게 항생제 쓰고 뭐 가끔 농이 심하기도 하면 이제 째서 배농도 하겠지만 대개는 항생제, 먹는 항생제 내지는 주사로. 그런데 인공관절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일단은 항생제 쓰잖아요. 감염이 됐을 때 항생제를 쓰게 되면 항생제가 뭐 주사를 맞든 내가 먹든 온 몸을 돌아요. 약기운이. 그러면서 일부 그 약들이 뭐 전체가 다 가는 건 아니겠죠. 뭐 피를 타고 전신을 다 돌 테니까. 일부 약들이 그 균이 있는 데 가서 균을 죽이게 되죠. 배농을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농은 다 없어질지라도 그 배드에는 균들이 남아 있어요. 그 균까지는 수술로 없앨 수는 없거든요. 물론 수술로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겠지만 남아있는 균은 항생제를 써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에서 내 살이면 항생제 쓰면 됩니다. 왜? 내 피가 갈 테니까, 내 세포들이 갈 테니까. 그런데 인공관절을 했어요. 인공관절은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공관절은 특수한 합금으로 만든 그런 인공관절과 특수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골로 되어 있는데 관절 안에 있어요. 이게 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야. 관절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혈관이 있어요? 물 속에? 없어요. 인공관절이 혈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이 아니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인공관절이 남아있으면 거기까지 약이 가기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약이 가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균들이 내 몸이 아닌 걸 더 좋아해요. 바이오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관절 표면에 얇은 균에 의한 그런 지저분한 막이 생겨요. 그런 막이 형성이 되면 아무리 항생제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항생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균들이 그 바이오필름과 인공관절 그 아래서 계속 놀고 먹고 하면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항생제 딱 써. 그러면은 균수는 조금 줄 수 있어요. 약간 농이 좀 줄어드는가 싶다가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확 나와요.
끝까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지쳐가요. 소모성이에요. 이 감염이라는 건. 내 체력을 갉아먹어요. 항생제 독하죠. 계속 써야 되는데 나이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체력도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바이오필름 안에 있는 세균들은 계속 줄었다가 또 증식했다 줄었다 증식했다. 사람이 지쳐요. 이게 이제 점점 다운돼요. 아 힘들어. 그런 상태로 이제 외래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관절 감염이 됐을 때 사실 인공관절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거 감염 치료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되게 맨 처음에 인공관절 감염이 돼서 얼마 안 됐을 때는 그것도 얼마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건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세척술 간단하게 뭐 이렇게 열어서 뭐 세척을 하든 아니면 내시경으로 세척을 하든 세척술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연고를 좀 빼서 새 고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감염이 되면 그 감염이 된 균들도 중력을 받아요. 사람도 그렇지만 고름 나온 것도 중력을 받아요. 이 수술을 하다 보면 다 고름이 어디 많이 있냐, 오금 쪽에 다 몰려 있어요. 뒤에. 사람이 이렇게 엎어져 자지 않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균이 앞에보다는 뒤쪽에 좀 많아요. 초기에 감염이 되지 얼마 안 됐을 때 하루 이틀 그 정도 사이에는 인공 연고를 빼버리고 오금 쪽에 있는 그 균들만 잘 정리하고 항생제를 빡 이빠이 잘 쓰면 인공관절 전체를 안 갈아도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치료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초기 뼈까지 균이 안 들어갔을 때, 딱 인공관절 표면에만 있을 때, 그럴 때는 최대한 인공관절 잘 씻어내고 인공연고를 빼서 오금 쪽에 있는 가장 지저분한 부위 잘 정리하고 다시 인공관절 끼워놓고 항생제 이빠이 적어도 한 5, 6주 그렇게 쓰면 좋아져요. 실제로 그런 경우는 정말 해피하죠. 가장 간단하게 정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안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신 분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표면에만 뭐 염증 살짝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퍼스기가 고름이 콸콸콸 나오고 이미 조직도 어느 정도 녹아 있고 뼈에도 균이 들어가 있어. 뼈에 균이 들어가면 뭐예요? 그게 바로 골수염이에요. 단순하게 그냥 그 염증만, 고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뼈 속까지도 균이 다 침투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럴 때는 인공관절을 일단 빼서 골수에 있는 균까지 다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겉만 깨끗해서는 안 돼. 속까지 다 깨끗해.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인공관절 감염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이 분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대부분이래요. 대부분 골수염까지 이미 돼서 오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죠. 구독, 좋아요. 이 어머님은 나이가 83세세요. 나이가 많죠. 한 8년 전 75세 때, 그때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때 인공관절을 하셨어요. 잘 썼어. 8년을 잘 썼는데 한 2달 전부터 갑자기 무릎이 뜨끈뜨끈하고 열이 나고 뭔가 이상해요. 자꾸 붓기도 하고 컨디션도 좀 안 좋고 해서 약만 좀 먹다가 너무 땡땡하게 부었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동네 병원에 갔어요. 뽑았어. 헐, 원장님이 어머니 이거 고름인데, 고름 큰 병원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거 감염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처치가 불가능해. 큰 병원에 이제 가라고. 할머님이 여러 병원을 또 오셨어요. 나이도 이제 많아요. 이제 83세. 체력도 떨어져 있어. 혈구 수치도 낮아. 두 병원에서 빠꾸 더 큰 병원, 다른 병원 가세요. 우리 병원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찾아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엑스레이로는 뭐 양쪽을 지금 다 인공관절 하신 상태예요. 근데 왼쪽은 괜찮고요. 오른쪽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한번 세척술을 하셨어요.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좀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어요. 세척술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또다시 고름이 나와요. 엑스레이로는 뭐 아직은 뭐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 세척술 해가지고 세척술한 요 흔적들, 요 이렇게 상처 꼬맨 요 실밥들만 보여요. 하여튼 엑스레이는 이상이 없어요. 인공관절 자체가 망가진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장에 들어갔죠. 이제 요것들은 수술장에서 이제 다 뽑아놓은 것들이에요. 수술장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 사진은 넣어놓지도 않았지만 조금 그로테스크해서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고름 펄펄 나오고요. 아주 지저분한 조직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막 긁어내고 뜯어내고 해도 한참, 거의 정말 한 무대기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인공관절 제거하지 않고서는 바이오필름 안에 있는 균들을 아무리 항생제 독하게 때려 넣는다고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당연히 제거를 해야 돼요. 내 몸에 이물질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 제거를 했죠. 보면은 이 제거한 인공관절이 상당히 좀 깨끗하게 좀 제거가 좀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경골 쪽의 인공관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대퇴부 쪽의 인공관절. 그 다음에 요게 인공연골. 네. 그래서 다 깨끗하게 제거하는데 이거를 최대한 좀 조심해서 제거를 해야 돼요. 왜? 또 인공관절 또 넣어야 되니까. 이거 마구잡이로 그냥 잡아 빼서 뼈가 부서지거나 떨어져 나온다 그러면 다음번에 인공관절 할 때 대박이에요. 고정할 데가 없어. 그래서 뭐 감염이 된 인공관절이든 아니든지 간에 최대한 조심해가지고 조심조심 뼈를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관절만 뽑아내는 게 재수술의 노하우예요. 이거는 뭐 의사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이거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재수술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뒤에 이제 지저분한 시멘트만 일부 여기 뼈 시멘트만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채로 남아 있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뼈를 상당 부분 다 보존을 좀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은 아까 좀 전에 뽑은 인공관절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인공연골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양이고요. 이거는 아까 대퇴뼈에서 뽑은 인공관절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요거는 하얀색. 이거 뭐냐면 인공관절을 할 때 뼈에다가 부착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때려서 박는 거, 정말 프레스핏이라고 해서 꽉 때려 박아서 뼈하고 인공관절을 직접 붙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멘트, 뼈에다 쓰는 특수한 시멘트를 발라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치과에서 이빨 씌울 때, 금리할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냄새 이상한 거 해가지고 딱 씌우잖아요. 인공관절도 마찬가지. 뼈에다 쓰는 특수한 시멘트를 써서 인공관절을 뼈하고 딱 접착을 시키는데, 그럴 때 쓰는 그런 뼈 시멘트예요. 뼈 시멘트에다가 항생제를 3가지 종류를 섞어요. 이게 그 뼈 시멘트가 굳을 때 거의 70도까지 열이 나기 때문에 가장 넓은 균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 중에 열에 강한 항생제. 왜? 열 70도까지 받으면 변성이 되면 항생제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항생제 변형이 돼서 열에 좀 강하고 여러 균에 듣는 항생제 3가지를 뼈 시멘트에다 섞어서 인공관절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이걸 프로스탈락이라고 해요. 영어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첫 글자만 따서 PROSTLAC 해서 프로스탈락이라는 이런 이름의 인공관절을 닮은 뼈 시멘트 구조물을 만들어놔요. 목적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제가 항생제를 섞어서 넣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뼈 시멘트에다가 이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 뼈 시멘트로부터 그 부위에 48시간 정도를 무차별 항생제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혈관 주사로 항생제 쓰는 거를 이제 대포 내지는 뭐 기관총 그 정도로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항생제는 거의 무슨 빠바바방 그냥 폭탄 수준이죠. 그냥 항공기에서 쫙 투하하는 무슨 B-52 폭격기에서 쫙 융단 폭격하는 내지는 핵폭탄 펑 터트리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효과를 한 28시간에서 한 48시간 동안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 부위에 바로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 또 하나의 목적은 인공관절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관절을 빼버리고 그냥 놔둬. 그러면 공간이 좁아져. 왜? 근육들은 잡아 당기니까. 그러면 공간이 좁아지면 나중에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구축이 돼버려서. 그래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놔야 돼. 그런 목적으로 스페이스가 확보가 돼요. 저거 넣어놓으면 이렇게 짜부라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2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인공관절을 닮은 그런 뼈 시멘트, 항생제가 섞인 뼈 시멘트를 넣어놓는 거예요. 일단은 균도 죽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공관절 할 때도 인공관절이 다시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못해요. 인공관절 넣을 수가 없어. 벌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스탈락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넣는다. 보시면은 프로스탈락이 아주 좀 이쁘게 이렇게 좀 잘 들어가 있어. 원래 인공관절 넣은 것처럼 이제 위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인공연골처럼 이렇게 좀 잘 들어가 있죠. 이게 보시면 제가 아까 골수염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시면 위쪽 뼈는 그다지 그 깊이까지는 골수까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속 안에는 뭘 넣은 게 없고요. 아까 그 하얗게 보였던 그 위쪽 그 인공관절 닮았던 그 프로스탈락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보면 이렇게 무슨 구슬처럼 이렇게 뭔가 엮여 있는 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이제 철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동글동글한 구슬들이 이렇게 엮여서 거의 한 10개 정도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거기까지 균이 다 들어간 거예요. 다 긁어낸 거죠. 긁어내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제거한다고 해서 균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거기 아직 균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다가 똑같이 구슬 모양으로 만들어서 철사로 꿰서 넣어요. 왜? 나중에 한 번 빼면 주르륵 굴비처럼 잡아 빼면 되니까. 그냥 물론 철사로 안 엮고 그냥 하나하나 다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할 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제거할 수도 없는 거고, 붙여놓으니까 한 놈만 잡아
빼면 그냥 제거가 되니까 철사에다 여러 개 지금 묶어서 이제 집어넣어 놓죠. 저걸 시멘트 비드라고 그래요. 비드가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시멘트 비드를 그 안에 같이 좀 넣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6주를 버티는 거죠. 6주. 지긋지긋하죠. 항생제 이렇게 철저하게 제거하고 항생제에 섞은 시멘트를 넣어놓고도 주사로 6주를 투여를 해요. 그만큼 이게 뼈에 생긴 염증은 지독해요. 골수염 정말 지독하죠. 옛날부터도 가장 고치기 어렵다는 게 골수염이에요. 잘 안 죽어. 균이 뼈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지독하면. 골병 얘기하잖아요. 골병이 골수염이에요. 에라이 골병들로만 죽지도 않는데 평생 지긋지긋하게 고통받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우 끔찍해. 그만큼 골병이 무서운 게 이 골수염이라는 거는 그만큼 고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거하고 항생제 시멘트를 넣고도 6주를 주사를 맞춰요. 대략 한 2, 3주 정도 지나가면 이제 염증 수치는 좀 좋아져요. 염증 수치가 이제 정상이 됐다 그래도 대략 한 2주 정도는 여전히 좀 정상인 범위가 좀 돼야 좀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를 빼고 인공관절 다시 넣는 그런 수술을 계획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는 철저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넣으면 거의 대부분 한 6주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염증이 가라앉아요. 염증이 가라앉았다고 이제 확신이 들면 재수술을 이제 하는 거죠. 옆 사진에서도 이제 그 프로스탈락이 잘 들어가 있는 거, 딱 그냥 인공관절 모양처럼 이렇게 좀 생겼잖아요. 요거는 그 프로스탈락을 다 빼고 나서 이제 인공관절을 다시 넣은 거예요. 보시면은 처음 수술한 거하고 많이 다르죠. 위쪽에 뭔가 이렇게 기다란 이런 어떤 그 막대기가 있어. 위에도 있고 아래도 기다란 막대기가 있어요. 헐, 뼛속에 이런 쇠꼬챙이는 뭐지? 아까 다 긁어내고 제거하고 아무리 뼈를 보존을 해도 이게 그 프로스탈락 넣은 채로 6주를 항생제를 쓰고 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 있어요? 항생제와 균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균도 최대한 지 안 죽으려고 할 거고 항생제는 또 가서 막 균을 죽이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뼈가 어느 정도 조금 흡수되기도 하고 약간 녹기도 해요. 그러면 아무리 뼈를 보존하고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수술할 때 보면 이제 뼈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죠. 마치 싱크홀처럼. 자, 싱크홀이 있는 위에다가 그냥 이게 지하도 깊이 안 파는 집을 딱 짓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풀썩 주저앉죠.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고정도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 못 가서 그냥 다 주저앉을 거거든요. 그래서 뼈속에다 저렇게 굵고 기다란 기둥을 세우는 거는 그냥 연약한 집안에 집을 세울 때 당연히 집안에다가 암석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정말 높은 건물들은 기둥을 박아요. 쇠기둥을 거기까지 박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건물을 세우듯이 마찬가지예요. 뼈가 약하다 보니까 그 뼈가 주저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래다가 기초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뼈 충분히 그 체중을 딱 실어도 주저앉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좀 크죠. 상당히 커요. 저 정도가 돼야 체중을 좀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뼈가 좀 많이 좀 깎여 있다 그러면 인공관절에다가 뭐 5mm짜리, 10mm짜리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메탈을 또 넣어서 또 끼워 넣기도 하고, 이거는 사실 그 뼈가 녹을 때 내가 이렇게 녹을게? 하고 녹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들어가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야, 이 넓은 이 빈 곳을 어떻게 채우지? 야, 이 뼈가 너무 약한데 이 푸석푸석한 뼈를 이 할머님이 체중을 싣고 버틸 수 있을까?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히나 이런 감염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이면 100 다 달라. 상태도 다 달라. 뼈 모양도 다 달라. 이거를 들어가서 수술 전에 계획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획 못해요. 계획해도 그대로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들어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뼈가 얼마나 상했는지, 얼마나 푸석푸석한지, 그 다음에 다리 정렬이 어떻게 될지, 인대도 이미 다 너덜너덜하고 다 녹아있는데 이 인대를 어떤 식으로 균형을 맞출지 바로 그 시간 안에 2시간 내에 그거를 다 고민하고 계획하고서 바로 딱 세워가지고 후다다닥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인공관절 재수술 적지 않게 했거든요. 아마 뭐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제가 경험이 많은 편일 것 같은데 상당히. 아무리 그래도 이 감염에서의 인공관절은 들어갈 때마다 긴장이 돼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묘한 흥분감과 이 불안감, 기대, 그런 것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수술 전날 잠을 조금 설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근데 그래도 들어가서 그때그때 대처 잘하고, 뭐 수술 잘하면 당연히 결과가 좋죠. 인공관절 감염이 됐다고 해가지고 재수술했다고 해서 결과 안 좋다? 아니에요. 결과 좋아요. 당연히 재수술할 때도 인대 밸런스 잘 맞춰주고 관절 간격 늘어나지 않도록 뼈 빈 곳은 뼈 대체제로 잘 채워주고 기둥 잘 세우고 균형 잘 맞추면 첫 번째 수술하고
큰 차이 없이 오히려 잘못된 첫 번째 수술보다도 더 좋게, 저는 오히려 인공관절 요 감염 수술했을 때 그 전에 감염 전보다도 오히려 더 무릎도 더 잘 꺾이고 걷는 것도 더 편해지고 다리도 더 똑발라지고 그런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술 잘해놓으면 결과 좋습니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수술 적어도 2번을 해야 되죠. 제가 뭐 2번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수술 또 하는 경우 있어요. 왜? 처음에 막 그렇게 긁어냈어. 다 긁어내고 항생제를 썼는데도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 다시 고름이 나. 그럴 수도 있죠. 또 열어서 또 해. 그래도 안 된다? 또 해. 저는 다행히 대부분은 한 번에 다 끝났고요. 2분이 딱 2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일단은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인공관절 다 하고 끝나긴 했지만, 일단은 뭐 수술 적어도 1번 아니면 2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6주를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주사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좀 많이 큰, 처음 수술보다 거의 한 몇 배, 서너 배는 되지 않을까? 수술 크기가? 예. 그런 또 재수술을 해야 되고, 또 재활 똑같이 첫 번째 수술하고 똑같이 해야 돼. 환자분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80대 할머님들, 뭐 70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괜찮게 되면 어머님들은 건강 상태가 더 좋아져요. 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인공관절 감염은 소모성 질환이라 계속 힘들게 해, 나를. 체력적으로도 떨어뜨리고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아무리 내가 뭘 하고 해도 회복이 안 되고 혈색도 확 나빠지고 피부도 확 색깔 나빠지고, 그랬던 어머님들이 이렇게 해서 조화만 지면 체력 회복돼요. 혈색 돌아와요. 피부 상태 다 좋아져요. 이런 이제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에요. 하지만 수술 잘 해놓고 어머님이 그 기간만 좀 잘 버틸 수 있으면 결과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수술했던 분들은 처음 수술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뭐 더 나쁜 분은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잘나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히. 정말 하늘이 도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험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지만 좋아질 수 있다. 이거 감염, 이건 왜 되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술하자마자 감염되는 건 이제 수술장에서 감염이 됐다고 보지만, 이렇게 뭐 7, 8년 지났는데 감염됐다 뭐 그런 건 어머님의 면역력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어디 다른 데 균이 있던 것들이 이제 피를 타고 돌아가서 하필이면 재수없게 인공관절 쪽으로 가서 붙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일어났으면 해결은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인공관절 재수술, 특히나 감염된 인공관절의 재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안타깝지만 희망은 있다. 잘해주면 첫 번째 수술과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달라지지 않게 좋아질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